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리는 너굴곰팀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사실 오늘 방송 영상을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원래 주요 주제가 이제 뉴스를 읽어주는 어떤 그런 컨텐츠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크게 이슈되는 뉴스들이 좀 없어가지고 쉴까 아니면은 그냥 할까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일요일 날만 지금 방송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하나 네 그래도 없는 뉴스라도 꼼꼼히 좀 털어가지고 한번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시황은 오늘 1.14%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김프입니다. 김프. 김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는 지금 상승이 좀 이렇게 있지 않은데 1%대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프가 전일 대비해서 딱 오늘 상승만큼 1.45% 오늘 상승만큼 김프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내 거래소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상승하고 있는 좀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신규 이 코인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더 비싼 값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미 시장에 김프가 끼기 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김프가 올라가면 좋은 거죠. 김프가 올라가면 어쨌든 우리가 원화로 다시 바꿀 때 더 비싼 가격으로 코인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현상이 될 겁니다. 근데 물론 김프가 너무 많이 끼면은 어쨌든 하락의 어떤 시그널, 전조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의해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김프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 상승장으로 어느 상승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조정은 아니고 뭐 이 정도면은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하면 정말 애교스러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리플 코인 지금 이러고 있고 근데 사실 리플도 지금 물론 1,800원대라고는 하지만은 과거 차트하고 같이 좀 보면은 진짜 이게 상승이냐 싶을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2017년도에 차트가 이랬었는데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좀 보이시지 않나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승할 여력은 아직도 많이 갖고 있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전고점을 한참 전에 뚫었는데 이 리플 코인이 아직도 이렇게 좀 빌빌대고 있다는 것이 좀 현실성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오늘 역시나 또 최고점 달성. 야, 이더리움 진짜 지난 그 2017년 상승장에 비해서 뚫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진짜 이더리움이 이제 끝을 보여주죠. 이렇게 상승한 것들에는 다 이제 호재나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좋은 뉴스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코인 시장이 어떤 호재 그리고 악재로 움직이는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권 아니면 재계 보이지 않는 뭐 금융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그 호재나 악재들은 언제나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개미들의 어떤 공포를 조장하고 환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신기루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코인 시장에 호재와 악재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할 것은 자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뭐 상태하고 그 다음에 그 김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늘 50% 가까이 됩니다. 49.77%. 그래서 어제는 48.8%였는데 지금 1%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엔 도지코인, 이더리움, XRP가 각각 각각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빨아먹고 있고 어제 1% 이제 1%가 올라간 거는 이제 나머지 코인들에서 빠지면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그 흐름에 대한 거는 뭐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하락한 코인들이고 초록색이 상승한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이 화면이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좀 그래도 중간중간 많이 보이시죠? 이제 아직까지는 그 알트코인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진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진짜 알트코인 상승장이 되면은 정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면서 이 판에 있는 게 전부 다 초록색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완연한 상승장으로 돌아서진 않았다 알트코인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이저 알트코인 상승하는 그런 장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50%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비트코인만 쥐고 계신 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쥐고 계신 분들은 나머지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나머지 메이저나 아니면 준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때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요, 피해의식 같은 거? 그런 게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알트코인, 진짜 잡코인 같은 걸 산 사람들은 지금 막 2배, 3배씩 상승하고 있는데 왜 내가 가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올라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되게 멘탈이 좀 흔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장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시겠지만, 그 나머지 50%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는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매수를 해놓고 나머지 20% 정도는 준메이저 알트코인들로 매수를 해놓으시면, 이제 내가 메이저 알트코인 올라갈 때도 나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올라가니까 멘탈 잡기 좋고, 준메이저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올라가니까 또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분산 투자 하셔가지고 멘탈 관리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뉴스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소식 보시면은 리플이 IPO를 했죠. 상장할 거라고. IPO를 하겠다라고, 이제 IPO를 한 게 아니라 IPO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이제 법적 분쟁 해결 후에 IPO 기업 공개를 해서 상장을 준비하겠다라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또 과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물론 뉴스에서 이렇게 기업 공개 IPO 소식 때문에 XRP가 급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기업 공개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어제자 영상 뉴스에서 XRP를 매수하고 있는 고래 지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그 리플을 지금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는 그 고래들이 리플이 기업 공개할 거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이 기업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세력들이, 고래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매수한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 분할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리플 기업 공개 때문에 XRP가 올라간다? 이건 좀 약간, 이것 단순하게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리플의 가능성, 그 XRP의 어떤 미래성을 보고 어쨌든 고래들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호재와 악재, 그런 이제 소식들, 그런 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정말 미미하다, 그 이유가 다가 아니다, 그런 호재와 악재거리는 얼마든지 이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리플이 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한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좋죠.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한번 가지고 들어와 봤고요. 네. 그리고 고래 축적 행동 및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대량 출금됐다.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11,908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 한화로 7,984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대량으로 출금을 했는데, 출금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다 보면은 거래소에서 이 고래들의 지갑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무슨 소식일까요? 이제 난 팔지 않겠다. 난 보관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판다 그러면 오히려 거래소로 옮겼겠죠. 거래소에서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계속 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래들이 이렇게 코인들을 이제 매수해서 본인 지갑으로 빼내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예요. 중국이 불법 자금 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에 1일날 나오는데 이 안에 암호화폐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그, 그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어서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는데 지금 이미 거래가 안 되는데 불법 자금 조달 이 조례에 암호화폐를 넣었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결국에는 어떤 법제화 안에 법의 테두리 안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나중에는 그 규제화가 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조만간 어떤 합법화의 어떤 그 중앙 정부의 어떤 규제 범위 안에서 암호화폐를 시장을 다시 오픈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중국 자본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엄청난 상승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좋은 신호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 캐피탈 최대 1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스타트업 펀드 계획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회사 이름이 뭐냐면 안드르센 호로위츠라는 회사라고 해요. 벤처 캐피탈. 근데 얘네가 실제로 그 코인베이스에도 투자를 하고 리플사, 그 다음에 컴파운드, 그 다음에 뭐 NFT 코인이라든지 데퍼랩스 뭐 이런 거 플로우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의 처음에 그 기술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코인들에. 근데 얘네가 다음 이제 투자처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1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조 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새로 이제 발행하는 새로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장을 겪고 오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대상승장에서 신규 코인이 발행되면 덩달아 같이 떡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이 벤처 캐피탈에서 새로운 신규 코인의 개발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런 신규 코인들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약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티로 프라이스라는 이제 그룹에서 CEO가 암호화폐가 아직 초기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지금 나온 지가 10년 남짓 됐습니다. 10년 남짓 됐는데 솔직히 지금 뭐 법제화를 하냐 뭐 불법화를 하냐 그것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냥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뭐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람들 인식 속에 진짜 주식처럼 딱 박혀 있는 그런 투자 시장도 아닌데다가 네 진짜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단계죠. 그리고 기술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결제로 쓰이는 것도 사실상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예,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나오는 성과는 약간 부족한 그런 지금 기술 시장,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 이닝에도 접어들지 않았다라는 말이 사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장은 갈 길이 멀었고 가격적인 측면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 시장은 더 커질 거고 더 발전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 이더리움의 개발자, 이더리움 채굴이 끝나는 시기를 추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2021년 말까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원래 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POW, 그래서 채굴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채굴기를 사가지고 이제 어떤 그 복잡한 알고리즘을 풀어내가지고 어떤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받아내고 그런 방식의 그 채굴 방법을 썼었는데요. 이더리움이 원래는 이더리움 2.0을 만들면서 전부 다 포스 방식, POS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채굴자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떤 채굴장도 되어 있을 거고 그 안에 채굴기도 매입했을 거고 이제 뭐 다양한 인프라들에 투자를 했을 텐데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POS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POW 채굴 방식 50%, POS 방식 50% 해가지고 당분간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기간을 좀 줬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시기가 2021년 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POS 방식만 취급한다. 네. 그러면은 POS 방식은 무엇이냐? 그 스테이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이킹. 그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은행에 예금을 넣듯이 이더리움을 맡겨놓고 그거에 대한 그 이자를 받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더리움한테 호재냐? 엄청난 호재죠. 이더리움한테는. 그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면은 그 채굴한 코인들을 어떻게 하죠? 채굴자들은 그러니까 채굴을 해서 매도를 합니다. 근데 POS 방식은 내가 더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해야 더 많은 이자로 더 많은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홀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신규 투자자분들이나 원래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POS 방식이 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큰 호재가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앞으로 더 큰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홀딩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 홀딩 하셔가지고 그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다노 에이다, 제가 처음으로 또 가져온 그 에이다 소식이네요. 저도 에이다 코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다 코인이 점점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갑 활성 주소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에이다를 홀딩하고 있다는 그 사용자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이다가 계속 이렇게 활성이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에이다가 그 상승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자가 많고 지갑에 에이다를 갖고 있는 유저가 많을수록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어쨌든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이다에 대한 미래는 좀 밝게 보는 편이어서 저도 가지고 있는 에이다는 끝까지 홀딩할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에이다가 이런 어떤 시장의 주소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앞으로 좀 미래성이 좀 있다, 밝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뉴스 피드를 보시면은 네. 그 터키 정부가 자금 세탁 규정 준수 의무 기업에 암호화폐 기업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터키가 원래 암호화폐를 완전 금지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저희 암호화폐에는 더 좋은 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CBDC 테스트를 한다. 여러분, 근데 이 CBDC가 발행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CBDC라는 거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거를 CBDC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CBDC가 발행되면은, 야, CBDC가 발행되면은 중앙 정부에서 찍어내는 화폐가 통용되지, 비트코인 원래 쓰던 거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과 CBDC는 별개의 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이 현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금을 사진 않는 것처럼, 이 그 생태계에서도 CBDC라는 화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것들은 자산의 형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CBDC의 발행이 암호화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리고 CBDC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그 발행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이화폐랑 다를 것이 없다. 종이화폐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처럼 CBDC도 디지털 화폐이다 뿐이지, 이거를 발행량을 높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결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 뭐 비트코인 자산이 좀 위험해지지 않나,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섣부른 생각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 떴는데요. 리플이 10억 XRP를 언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이 제목만 보면은 언락? 그러면은 락업돼 있다는 10억 개의 XRP를 언락했다는 거는 다시 유동성 있는 자금 10억 개의 XRP가 내다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리플은 매월 1일 날 10억 XRP를 언락을 합니다. 그래서 언락된 XRP를 커스터디 월렛에다가 새롭게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락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뉴스 자체가 시장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뭐 가끔씩 주기도 하니까 일단 뭐 별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이렇게 그 이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이 뉴스에 휘둘릴 그런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뉴스도 보면서, 아, 이게 왜 얘네가 이렇게 글을 썼을까? 아니면은 이 회사에서 왜 이런 걸 투자를 할까? 왜 이 나라에서는 이걸 규제를 하고 왜 얘네들은 이런 자산을 편입을 시키냐? 이런 것들을 진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자산을 투자하실 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영상은 하루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